그 한남동에 괴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예. 점점 이제 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좀비처럼 네, 늘려가고 있다. 있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은 두 법률가들에게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 체포영장도 지금 2중 3중으로 무서우니까 자기들도 뭐 차벽을 막 5대다 갖다 놓고 예. 치고 막 철조망을 막 북한이야? 철조망을 막 말아놓고 막 네, 이렇게 네. 했어요. 그 영장 집행을 할 때 거부하고 또 하나는 탄핵이 인용됐다 쳤을 때 이것도 불복하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윤석열이라는 자는 능히 뭐 이종찬 회장님의 말을 빌리면 또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, 거예요. 이미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. 만약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도 모든 국가기관 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네.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도 못해요. 그냥 단심제예요. 네. 그냥 끝나는 겁니다. 그걸로써. 근데 말씀하신 파면하면 끝인 거죠. 그렇죠. 네. 끝인데 더 이상 이제 그 불복도 못 하니까 끝인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불복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 질문인 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.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탄핵을 했는데 불복한다? 네. 그때부터는 그건 바로 내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. 진압이 안 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불복하면 그건 별개의 또 다른 내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뭐 양보 없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도 사실 이제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다른 병력이나 뭐 군이나 경찰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딱 경호처 그건데 저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때부터 본인들도 알거든요. 이게 지금 경호법으로 우기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는 내란의 반란군의 군사가 됐구나라고 본인들이 이제 직시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불복종으로 내부가 해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는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. 제가 볼 때. 만약에 진짜 그 정도까지 가면 대한민국은 내전을 겪는 거예요.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는 건데 너네 수사권도 없고 사실 관할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다투는 논리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사전구속영장 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강경파들도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. 뭐 방송을 통해서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서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잖아요. 영장 실질심사를 안 나와버렸는데 안 나와버리는 것까지 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나올지 여부도 일단 하나의 이제 그 공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구익영장이 또 발부가 되거든요. 영장 실질이 나오라고. 근데 실제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는 체포영장 집행과는 완전 또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. 더 훨씬 엄중하고 이거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자가 요건이고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일단 이 사람 불러낼 필요가 있어라는 거고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겠네. 이 피의자 이 판단이라서 거기에 불응하는 건 완전히 대통령 머릿속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절반의 진실이라는 생각은 들고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버티면 사실 또 답이 없는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집행이란 게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유형력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거든요. 이 사람을 잡아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 부분을 할 건 아닌가. 근데 그때는요. 그때 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그렇죠. 조금 더 이제 다른 겁니다.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거지. 돼서 지금처럼 사고시가 아니라 이제 거리시를 대행하는 물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무게감은 확실히 달라지죠. 이제는 다음 차기 권력을 이양할 책임이 이제 남는 건데 저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상이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또라이니까 다 열어놓고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경호처는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도 공무집행 방해지만 그때는 100% 내란 반란군입니다. 반란군. 그러니까 뭐 군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 군, 경찰, 뭐 경호처 직원 다 섞여 있겠지만 다 반란에 동참하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그 500명 중에서 뭐 몇 명 그러겠죠.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. 군 투입을 하든 경찰을 이제는 경찰 특공대가 가서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이제는 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압의 대상 자체가. 그러니까
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참할 그런 정신 나간 전 경호처 직원은 없어야만 하는 것이고 전 있기가 매우 어렵다. 근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 소수 그 몇 명은 그렇게 저항하겠지만 다 군사 반란죄로 체포하면 되는데 반란 수괴 군형법에 따르면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. 사형입니다.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형법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는 내란죄에서 이제 군형법상의 반란죄 그렇게 또 하나 얹어지는 거죠. 네.